오늘 진도를 나갑시다. 야 이제 진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 며칠 남았냐? 시험 내가 안 준비됐어. 시험 안 돼. 안 된다. 시험 가가지고 맨날 뭐라 하니까 너가 이쪽 이렇게 아, 그래서 이제 태어났으면 시험 보자 나왔어요. 그 도구요 인더스트 막 그런 거 이렇게 조용하게 모르겠네. 링크티다 뭐하냐 그 도구요 내가 시험 준비가 안 되는데 시험 몇 년을 지금 자 가봅시다. 지훈이 못 온다. 아, 그래요? 다시 한번 남은 스케줄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 주 수요일에 4개 나가고요. 토요일에 5개 나가서 일단 진도 빨리 끝나야 돼요 여기.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 수요일 토요일 남고요. 7월 1일날 시험이니까 집고 때 딱 보겠죠. 그죠? 근데 당일날 시험 보는 게 뭐야? 영어랑 한지탐 또 하나 있었는데 인공지능 수학이었나? 그쵸? 그럼 또 그것 때문에 또 전날에 막 빨리 끝내줄 수 있나? 뭐 이런 사람도 분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빨리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 전에 그래도 동영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해놔야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공부할 시간이 좀 여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뭐 비슷하게 끝날 수 있겠지만 토요일은 조금 늦게 끝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왜냐면 지문을 5개나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정리부터 나가고 그 다음에 영어 쭉 볼게요. 자, 24년 신목 35번 지문입니다. 학교 번호랑 쌤이 나가는 번호랑 좀 달라요. 예를 들면 22년 이런 것들 넣어놨거든요. 근데 22년 걸 하면 자료가 없어요. 그 쌤이 만든 그쪽에서. 그래가지고 맨 뒤로 뺐단 말이야. 그래서 그 순서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네, 감안해 주세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공유지. 이 말하는 공유지는 어떤 곳이야? What? 네, 공유하는 공간 정도로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이 지문 안에서 공유지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자, 두 번째,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사이클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본질적인 문제까지 마지막에 다뤄지면서 마무리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유지가 도대체 뭐야? 라는 개념 첫 번째 단락 봅시다. 첫 번째 단락 뭐냐면 순서가 왜 2번, 1번, 3번이에요? 쌤 잘못하셨죠? 또 지상에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잘못된 건 아니다. 아니다. 실제 지문 볼 때는 좀 이렇게 복잡하게 섞여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 순서를 가주셔야 됩니다. 그럼 1번은 뭐야 지금? 아니죠. 공동의 자원이니까. 예를 들어 시나 주의 예산이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 세금으로 걷어진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얘를 통해서 새로운 자원을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 가든파이 뭐 이런 거 있죠. 얘를 만들었어 우리가. 그러면 이걸 통해서 누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이익을 얻는 거야. 위례 사는 사람들, 문정 사는 사람들, 쇼핑몰 없었다가 생기면 어때? 너무 좋다 하면서 이익을 이제 개별적으로 받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그러면 위에서 말했던 이 공유지는 이 세 가지 중에 뭐에 해당하게요? 그쵸. 새로운 자원이 이 공유지랑 똑같다라는 개념을 일단 생각나야 돼. 다시 한번 이 사이클 중요하니까 공동의 자원을 통해서 새로운 자원을 만드는 겁니다. 이 새로운 자원을 통해서 개인들이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이클인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어느 시점에 이 교통량이라고 하는 게
공유지가 견디기에 너무 커진 거야. 예시를 들면 가든5가 너무 핫해진 거야.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어디 가고 싶어요? 가든5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가는 길이 막혀 안 막혀? 아, 개 막히겠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러니?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교통체증, 과도한 사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도 일어나겠죠. 그러면 모두를 위한 이 공유 자원이 어떻게 된다? 혜택이 줄어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유 자원의 혜택은 뭐랑 똑같다고요?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이랑 똑같은 거죠. 이래. 요게 바로 뭐라 그래? 아, 공유지의 비극이야 라는 생각. 아, 생겨서 좋았는데 이제 그쪽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어때? 이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오케이? 이 상황이 지금 공유지의 비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2번이라고 할게요. 2번. 2번은 뭐야 지금? 공유지 또는 새로운 자원이 된 겁니다. 얘가 확장될 수가 없어. 이미 가든파크 딱 지어놨는데 주변에 땅이 이미 오피스텔로 가득 차 있는걸? 근데 막 내가 막 밀고 무조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확장될 수 없거나 그 옆에다가 추가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일까? 아니죠. 위에서 나타난 뭐야? 교통량 증가라든지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면 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야? 아,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래? 그러면서 밑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혼자서 여기 혼자는 뭐라고?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면 운전자 양이 너무 많아. 거기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쪽에 이용하려고 하는 고객들이 많아. 이거를 너희가 통제할 수 있어 없어? 저희 교통 그 차량 번호제인가? 오부제인가? 차량 오부제 실시하겠습니다. 지상에 이런 거야. 차량 오부제 실시합니다. 월요일 날에는 뒷번호 25로 끝난 사람 오시고요. 수요일 날엔 14로 끝난 사람만 오세요. 딱 하는 거야. 말 들어 안 들어? 안 듣죠. 지금 너무 많아요 사람. 언제는 그 미래 어디 쪽에 있는 사람들만 오시고요. 그 다음 한빛고 고객들 오시고요. 그 다음 수요일에만 문종고애들 오는 겁니다. 말 들어 안 들어? 안 듣죠. 이거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야.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같은 맥락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 또 다른 메커니즘이에요. 새로운 자원에 대한 총정리하면 총활동이죠. 그러니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다? 겁나 많아지면 개인 활동도 어때? 자연스럽게 엄청 늘어나겠죠. 이렇게. 근데 요거 지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게 아닌 거죠. 공유지의 비극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똑같은 말이 뭐야? 공동 사용과 과도한 사용의 역학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거죠. 이게. 너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쪽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된다? 총 활동이랑 개인 활동이 정점을 찍은 이후에 어떻게 시작한다? 떨어지기 시작해서 결국 파국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가든5 한번 가서 뭐 애슐리 있나 거기? 애슐리 있죠? 애슐리 가려고 했어. 시험 끝나고. 근데 먹으려면 한 3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오케이. 중간고사들 한번 기분이니까 한번 가보자 이랬어. 근데 기말고사 끝나면 여름이죠. 개덥죠. 3시간 동안 밖에 서 있어야 돼. 말 돼 안 돼? 아스바 그냥 안 먹어. 어디가 그냥 위례광장에 명륜 진사갈비나 가자 그냥 이런 데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 거기에 처음에 가려고 하는 수요가 엄청 모이다가 너무 극심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끊기고 이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확 떨어져. 이런 파국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여기까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 건 무엇인가? 라고 하면 딱 예시가 가든5입니다. 가든5 엄청 처음에 핫했거든. 근데 지금 가면 좀 어때요? 좀 노쇠하지 않았습니까? 느낌상?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걔가 스스로 뭔가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데 거기에 막 점포 세일하고 막 한다고 해도 사람들 많이 안 간다고요. 그렇다고 막 그거 허물고 다시 직장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잖아.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나 주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어디 투입하겠어? 또 다른 괜찮은 동네에다 투입하겠죠.
이래니? 복종력에 현대에 관련된 뭐가 많이 나온 거 알아? 근데 그런 게 있답니다. 거기 이제 현대 무슨 클러스터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런 느낌인 거죠. 오케이? 이해되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메커니즘 이해하고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좋은지를 확실하게 잡아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나 적어놓으면 악순환의 메커니즘이라고 적어요. 여기서 말하는 메커니즘은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이다. 자,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입니다. 24년 신모 36번이에요. 주제는 뭐냐면 뇌라는 소재가 어떻게 하냐면 에너지를 뭐 하려고 하는데요? 절약하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더랍니다. 먼저 받고 시작할게요. 뇌가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하는 이 전략은 긍정적인 포인트로 이 글에서 비춰지게, 부정적으로 비춰지게? 뭔가 내가 지금 속이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에요. 근데 요거를 쌤이 그냥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편하라고 지금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뇌에 이론적인 게 있고 뇌에 어떤 게 있어? 현실적인 게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둘 중에 절약의 포인트는 이론적인 거게 아니면 현실적인 거게? 현실적인 겁니다. 오케이? 얘가 절약한다라는 맥락인 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해요. 됐니? 자, 그러면 가볼게요. 첫 번째 A니까 요거 이론적인 거야 현실적인 거야? 이론적으로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어떠냐면 인간의 뇌라고 하는 건 평생의 모든 경험을 저장할 수 있을 만큼의 뭐야? 수용력을 가졌대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론상으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DVD 화질에 도달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는 그 선명도나 기억력이 어떤 거야? 마치 비디오 테이프 딱 틀면 이 영상 딱 이렇게 저장되잖아. 그 정도로 우리의 뇌가 뭐 할 수 있다? 저장할 수 있다. 능력이 엄청 뛰어나다는 얘기야. 근데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론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이론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못하잖아 우리. 그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이제 되는 거야. 여기서 틀어지겠죠. 여기서 틀어지는 겁니다. 기억을 저장하고 인출하는 과정에서 뭐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어때? 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론상의 수용력이 상쇄된다라고 나와요. 상쇄된다. 이때 상쇄된 건 뭐라고? 사라진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이론적으로는 개쩔었잖아. 근데 이게 실제 현실로 마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정도는 못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뇌가 이제 무슨 전략?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뭐야? B야. 전략하는 거야. 뭔가 절약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지름길, 뭐 지표를 의존한다라는 얘기도 똑같이 B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괜찮은데 현실에서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다른 방법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방법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효율적인 전략이 되는 거고 지름길,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해주겠죠. 오케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메커니즘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시가. 자, 예시 보니까 우리가 어떤 얼굴을 관찰해.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좌측이냐 우측이냐 앞이냐 위냐 아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도 있죠. 연예인들 중에서 어때? 누구야? 그 프로미스 나인인가? 누구지? 아닌데? 슈퍼소닉 부른 그룹 누구죠? 맞나요? 거기에 누구죠? 리더가 누구예요? 송하영 아닌데? 이채영인가? 이채영이 어떤 쪽 얼굴만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왼쪽만 보여줘. 왜 그래? 왼쪽에 얼굴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 너 팬이야? 아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아, 그러니까 직접 하는 거 기억하고 있길래 나도 어디서 들었거든. 그래서 근데 저는 리센드 팬입니다. 요즘에 리센드. 자, 됐어요. 근데 봤어.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 시각적 이미지가 같아 달라? 다르다는 거야. 달라. 그럼 이 다르다는 건 쌤 뭐라 그랬다고? 이론상으로라고 지금 쌤이 그냥 치부해 버릴게요. 엄청 매우 다양한 걸 다 뇌가 기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수용성이 막대해야겠죠. 엄청 좋아야겠죠. 그지?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 담지 못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론상으로 모든 걸 다 저장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근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체형을 아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얼굴이 엄청 이쁜 모습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얼굴 본다고 해서 같아 달라 완전? 완전 같진 않죠. 근데도 누군 거 확인할 수 있어. 이체인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뭐가 우리 그렇게 해준 거야? 뇌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됐니? 똑같은 말 밑에 반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시각화해 세부사항이라고 하는 건 만약 요걸 다 기억하려고 하면 이론상이어야 돼, 현실적이어야 돼? 이론상이어야 돼요. 모든 디테일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뇌가 처음에 말했던 그 이상적인 느낌, 그죠? 그 정도의 저장을 해야지만 가능한 영역이라고. 근데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아 못해. 거부한다니까 이거. 이거 안 돼. 오히려 뭘 선택한다? 아 일관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일반적인 패턴을 생성하고 저장하게 한다. 이게 바로 뭐야?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뭔가를 인식하는 방식이 되겠죠. 이 말이 되니? 마지막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뇌는 효율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마무리도 뭘로 가? 효율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뭐야? 일반적인 시간이야. 일반적인 건 모든 건 담지 않고 그냥 퉁쳐가지고 가장 핵심 되는 것들로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뇌의 수용이 어떻게 한다? 최적화한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이 효과적인 기제가 바로 B에 해당하는 거였다라는 걸 잡을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쌤이 처음에 말했던 이론적으로 뇌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그죠? 현실 안에서 효율적으로 그냥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간 뇌의 방법을 확실하게 구분해 놓지 않으면 엄청 헷갈리겠죠. 이거. 근데 그것만 확실하게 구별해 놓으면 글 읽을 때 맥락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됐죠 여기? 다음 뒤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25년 3모 35번입니다. 주제는 뭐냐면요. 사전적 정의인데 이게 뭐가 존재하더라? 한계가 존재하고 뭐가 존재해 또? 전제 조건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선생님 밑에다 이렇게 구분해 놨거든요. 한계 그리고 전제 조건 요거를 마지막에 적을게요. 오케이? 마지막에 한계가 뭔지 전제 조건이 뭔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는 주제는 아닌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전의 특징이 나옵니다. 사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단어의 의미를 찾는 데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자료더라. 맞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단어 집합을 사용하여 다른 단어를 정의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게 뭐야? 어휘적 정의래요. 어휘적 정의가 뭔가를 바로 알려고 하지 말고 앞에 있는 설명이 얘를 나타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지산이를 지산이 얘 들어도 돼? 오케이. 자 그럽니다. 최지산이 있어. 성만 빼주시면 안 돼요. 왜? 서운해서? 알았어. 빼. 지산이야 지산. 안 돼. 그러면 의미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최지산으로 가야 돼. 자, 최지산이라는 단어는 뭐야? 이름. 사람. 아니, 최지산이라는 단어는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사전적 정의.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래? 사전적 정의가 없죠. 아 예를 드는 거니까 지금 사람 이름. 최지산이야. 최지산이 뭐야 하면 뭐야? 최지산이라고. 이해되니? 최지산은 최지산이야. 쓰바.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니? 이게 뭐야? A라는 단어를 뭐를 통해 설명한 거야? A를 통해 설명하는 거면 최지산은 뭐야? 최지산이야. 이해되니? 근데 최지산을 했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잖아. 받고 알고 있으니까. 근데 누군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빛고인데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걔한테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 최지산? 뭐야? 이랬어. 이름인지도 몰라. 뭐야? 이랬어. 그럼 뭐라 설명해야 돼? 걔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있죠 막. 있잖아. 이러면서 한빛고고 2학년이고 또 뭐야? 그 문과 걔 그 경제 동아리 한다는 애 있잖아. 되니?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야. 그러면 최지산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걸 넣은 거야 지금? B, C, D와 같은 다른 단어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죠. 요 말이 되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돌아가지고 하나의 단어 집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BCD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설명한 거야? A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걸 여기서 말하는 뭐라고요? 어휘적 정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A가 A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 이해돼? 근데 이게 중요한 거지. but에서 중요한 거지. 이 사전적 정의 이제 알잖아 무슨 말인지. 얘는 어떻다고요? 한계가 존재하는데 얘를 이해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A, B, C, D를 이용해서 A를 설명하는데 여기 안에는 뭐가 존재한다? 한계가 존재한다. 이 설명에는. 됐니? 그 한계가 뭔지 보는 겁니다. 밑에 보니까 대부분 사전적 정의. 이 사전적 정의는 뭐야? B, C, D를 통해서 A를 설명하고 있는 이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독자가 이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상당히 탄탄한 이해력을 가지도록 요구한대요. 이 말 뭔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최지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단어를 썼냐면 한빛고 2학년이고 문과고 경제 동아리라고 말했다고요. 근데 이해하는 독자 입장에서 뭘 알아야 돼요 일단? 한빛고 알아야 돼요. 2라는 숫자도 알아야죠. 뭐도 알아야 돼요? 문과가 뭐예요? 알아야죠. 뭐도 알아야 경제도 알아야 되고요. 동아리도 알아야 돼요. 웃어야 되니? 이 단어들을 만약 독자가 모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난 장황하게 더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들을 덧붙였는데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 사전적 정의의 한계랍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되니?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쌤이 이거는 그 지문에 없습니다. 그냥 아타락시아라는 단어가 있다니까. 야, 이거만 딱 봤어. 이거 안 지워주나 이렇게. 나만 지워. 전 여기 가렸거든요. 지금 여기 딱 했어. 이렇게 이스민 아탈라시아만 딱 봤습니다. 요거만 보고 아탈라시아 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애 아니면은 쉽지가 않다니까요. 이름사 듣는 애들 거의 오케이. 무슨 말이 됐죠? 근데 이게 사전에는 뭐가 나오는 거야? 아탈라시아 자체만 딱 써놓으면 이해 못하니까 이렇게 외우면 해야죠. 내지 그동의 마음.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단어를 뭘 몰라? 쾌락주의가 뭐야? 예를 들어 쉣 이러면 이제 머리 아픈데 이런 거죠. 회의주의적 짱나네 이랬어. 마지막 부동 부동 포기 이런 거죠. 이제 아탈라시아 모르겠음. 무슨 말이래? 그러면 이 아탈라시아는 모르다 하더라도 독자 입장에는 적어도 어떤 단어를 알아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요거 이해해야지만 쪽으로 갈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얘를 모르면 아무리 설명했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 됐죠?
다음 in other words 나옵니다. in other words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한 거면 위에랑 같은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면 사전은 어때요?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계속 잡고 가보자고. 사전은 많은 경우 뭐 하는 거냐면 독자가 이미 아는 단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가 몰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망이 없어요. 아직 모르는 단어 사이에 뭐라는 거야? 상호 참조 또는 번역기 역할을 수행하는 거다. 여기 포인트는 뭐라고? 독자가 이미 어때야 돼? 단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과 모르는 단어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이래? 여기 그러면 쌤이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을 거야. 이해를 무슨 일입니까? 보조시키는 역할이지 그 자체만으로 이해를 팡 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얘를 쌤은 좀 더 직관적인 표현 적어놓을게요. 뭐랑 같은 거 여기는 뭐랑 같지 않은 거냐면 USB를 머리에 꽂는 게 아닌 겁니다. 팅, 팡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단어 보고 이해가 되고 그쪽이랑 또 연결시켜서 그 맥락 안에서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요 말 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다음 밑에입니다. 오마이갓. 이 단어나 이 단어가 있어요. 얘. 그럼 요거만으로 아까 얘랑 똑같지. 아타락시아. 이해돼 안 돼? 준선 알잖아. 얘 알죠? 예. 알잖아. 근데 준서 같은 애 아니 우리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뭐야 라고 할 건데 이 A라는 거는 요런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 이 BCD도 또 어때야 된다?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만 가능한 거죠. 이 BCD를 모르면 이해 안 되는 거죠.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otherwise에다가 세모 쳐놓으시고요. 자, 이 otherwise의 의미를 쌤이 풀어냈어. 원래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잖아. 그죠? 근데 이때 구체적으로 그 그렇지 않으면이 뭐가 않으면이냐면 독자가 설명에 쓰인 단어 A, B, C입니다. B, C, D입니다. 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얘기야. 그러면 사전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지금 이 의미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쌤이 이거 하게 또 예시 하나 갖고 왔거든요. 지문 분석입니다. 쌤 여기서 설명하잖아요. 막 여기 가르치고 여기는 ing는 되는데 pp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기본적으로 이러면서 무슨 이해가 선이해 돼야 돼? 기본적인 어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죠. 기본적인 단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없는데 쌤이 여기에서 겁나 2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해시킬 수 있나요? 그거 불가해요. 그거 전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있고 그쪽에서 열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할 때 이해가 전달되겠죠. 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요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갑시다. 25년 3모 36번입니다. 주제는 뭐냐면 식량 안보 그리고 그에 따른 두 가지 방식이 나옵니다. 먼저 식량 안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야? 식량의 안보. 우리 지금 뭐야? A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B, C, D를 말해볼게요. 어떤 거야? 식량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의 지금 식량 안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식량 안보를 이뤄감에 있어서 어떠한 국가에서 크게 두 가지의 방식을 취한다는 거죠. 첫 번째 어떻게 하려고 해? 자급자족입니다. 어떻게? 자기 나라 안에서 뭘 해버리는 거야? 농업을 통해서 필요한 식량들을 생산하는 거죠. 이 말이 됐지? 두 번째 뭐도 하는 거야? 수입입니다. 외부에서 어떻게 필요한 식량을 가져오는 시스템이 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포인트가 자급자족이고 어떤 포인트가 수입인지를 딱 보면 아, 글의 순서나 이런 전개 과정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정부는 뭐가 필요하냐면 식량 안보 달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식량을 풍부하게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지. 다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이 목표로 하면은 위에 했던 이 식량 안보가 되겠습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메커니즘 뭐야? 위에 나왔잖아. 2개 이제 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밑에 뭐가 나와? 국민들에게 충분한 양의 식량이 제공되도록 보장한다는 거. 식량 안보를 달성하는 게 국가가 직면한 첫 번째 문제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네요. 자, 도면에 다작하면 뭐가 먼저 나오냐면 1번, 큰 1번입니다. 식량 자급자족이에요. 자급자족. 이거는 다른 곳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먼저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최대한 식량을 생산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밑줄 쳐놓을 포인트는 뭐냐면 식량의 전부는 아니다. 왜냐면 한 국가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식품이 다 생산되진 않으니까. 어떻다? 그래도 대부분이 국내 공업 시스템을 통해 조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안에서 확인하는 거죠. 다음 3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와? however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however 때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만 있는 건 아니죠. 뭐도 있죠? 그 우리 방학 때 했던 사람들 기억나시나? 연결사? 스위칭은 A에서 B로 바뀌는 거죠. 근데 밑에 역점에서 또 뭐가 있었죠? 컨트라스트가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야? 대조야, 대조. 그럼 앞에 뭐가 있었다면? A가 있었다면 이제 뭘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할게요. A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면 이제 뭐에 대한 얘기한다는 거야? B에 대한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앞에 A가 뭐니까? 1번이야, 1번. 자급자족이야. 그럼 이 구간에서 뭘로 넘어가? 2번.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이 되는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뒤에 나오잖아. 식량 안보가 반드시 식량 자급자족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1번만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각 국가는 자국 내에서 쉽게 생산되지 않는 식품을 뭐 할 수 있다? 수입한다. 이게 큰 2번의 이제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농산물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기후나 토양 그리고 그 외의 조건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아까 말했던 한 국가에서 모든 식료품들이 다 자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나라에서 없는 건 안 먹거나 만약 쓰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외부로부터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수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음, 농업 생산성이 매우 높은 국가야. 여기 밑에 누가 나와? 미국이 이 예시가 딱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예시로 되고 보니까 말했나? 쌤이 독일에서 한번 교수님이랑 같이 막 어디 갔어. 근데 한 6시간 동안 계속 옥수수 밭인 거야. 그래서 와 진짜 개쩐다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데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땅이 넓고 농업 생산량 장난 아니겠네 내가 이랬거든. 근데 뭐라 그러신지 알아? 그래서 미국에서 그 박사계를 하거든요. 미국은 헬리콥터 타고 하루를 가도 계속 옥수수래. 24시간 동안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데도 계속 옥수수라는 거야. 그만큼 미국은 어떤 곳이다? 농업 생산량 뒤지는 나라인 겁니다. 이러니?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라는 뜻이면 거기에도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모든 걸 다 생산해낼 수는 없다라는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봐봐.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는 뒤에 뭐가 붙어? 없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2번이죠. 뭐가 필요하다는 거? 수입이 필요해. 그래서 그 예시가 밑에 똑같이 나온다. 미국 겁나 생산성 높은 나라인데 이 커피, 차, 바나나 같은 열대작물은 여기에서 나는 거 안 나는 거 잘?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뭐 해야 돼? 수입에 의존해야 돼. 이 얘기 지금 하는 거라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적절한 식량 공급 보장하는 문제. 이게 뭐야? 식량 안보와 관련된 거죠. 얘는 어떻다? 두 가지를 나오거든. 두 가지라는 표현 나와 이게. 그 두 가지 의미하는 게 뭐야? 국내 생산. 두 번째는 수입. 이 두 가지를 다 의존함으로써 해결하더라 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잠깐 쉴게요. 잠깐 쉬고 와서 42분이거든요. 준서. 야, 다른 사람 그거 하지 마. 빨리 나와. 스페인은 좀 구린 것 같아. 왜 이렇게 많아? 영어가 짜네. 한글이 짜니까. 지산아, 진짜 미안한데 아니다. 지금 한 번만 꺼줘.